좋아요, 구독!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텍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이신 최양호 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2022년 네. 이민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연초에 증권사의 분석, 코스피 3,500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랬죠. 네, 많은 기대가 있었던 올 한 해였는데 정말 초라한 성적표가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의 증시와 또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준 이슈와 뉴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에 3천 이제 돌파하고 코스닥 1,000 돌파하는 게 사실 뉴스 1번이었지 않습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검은 호랑이 한 마리가 이제 쏙 우리 증시에 와서 이렇게 우리 등에 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2020년, 19년 말부터 20년, 21년이 장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보다 높게 장이 형성되면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외부 변수에 무지무지하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어떻게 이제 다 잘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 2022년 우리가 초에 아니면 작년 말에 예상했던 것들이 다 외부 변수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평균이 지금 2,822에서 3,300 간다 그랬는데 지금 2,380을 가고 있는 굉장히 저조한 성적들을 받은 게 2022년 이민년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제 산업 경제에 영향을 준 사건들로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신정부 출범하는 부분들이 산업 정책 변화를 갖고 온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좋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코로나 엔데믹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모르는 부분들이 지금 옆에 엔데믹이 와 있고요. 그리고 누리호라든가 카카오 먹통 사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스타트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요. 엔지엔솔이 IPO를 1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바로 시총 2위로 가는 그런 쾌거를 이루면서 올해도 뭔가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내부적인 것보다는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2021년도 12월에 2022년을 뭐라고 봤냐면은 얼마나 우리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틀렸냐면요. 금통위 금리 인상 1.25까지밖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세팅이 지금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가 기술적 반등을 하는 타이밍이다 그랬는데 전혀 지금 우리가 그다음에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연초에 있었습니다만 그걸 지나면서 가상화폐가 활성화된다는데 테라 루나 사태까지 나고 이러는 상황이 됐죠. 등등 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실 러시아의 움직임이 작년 연말에 이제 좀 이제 감지가 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겠어? 이게 또 굉장히 지금 사실 게임 체인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작년도에 많은 전문가들이 FOMC가 6월 달이면 금리 인상 종료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측이 굉장히 틀려졌고요. 지금 뉴스에 이 증권가에서 지수를 내놓은 거 보면은 지금 하단이 2,822 이런 정도로 지금 갔는데 그거보다 훨씬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그런 표현이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공부를 했냐면요. 그럼 2020년하고 2021년도에는 증권시장, 우리 경제시장에서 넘버원 토픽이 뭐냐? 그러면 최고치 경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치 경신이 이게 3년씩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좀 부진한 성적을 갖더라도 그러한 영향들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2023년에 어떤 식으로 이것이 전개될 것인가. 근데 이 전체 사건 사고는요, 단기간으로 끝내는 게 없어요. 이게 분명히 2023년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와 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019년과 2021년도 말까지 기대감이 정말 한껏 올랐던 증시였는데 아무래도 이 기대감 더 탓인지 많이 오른 만큼 외부 변수, 이 영향들을 좀 취약했던 올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치 앞을 예상할 수 그렇죠. 없던 장세였었는데요. 당초 증권사 전망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코스피 하단은 뭐 2,822선까지다. 상단은 3,300, 뭐 3,500까지도 바라봤었는데 현재 지수 상황 살펴보면 2,400선 무너진 상황이에요. 2,38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 무슨 10대 사건을 한국 거래에서 순서대로 정한 거 보면 일본이 뭐냐면 코스닥 3,000 돌파라는 거죠. 그럼 이 여세를 몰아서 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에 굉장히 급증하는 부분, 그다음에 IPO 공모액이 사상 최대. 자, 또 우리가 위험자산 선호가 2022년까지 21년에 열풍을 몰고 올 줄 알았는데 딱 단절이 되는 거예요. 자, 단절하는 데는 제일 큰 역할을 했던 게 인플레이션이고요. 또 공급망 붕괴가 있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너무나 강도 높은 미국의 재정 긴축,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당하다 보니까 진짜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게 됐던 2022년이 지금 뭐 2,300대의 지수를 가지고 지금 끝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갖고 있는 역학관계가 지금의 현상을 대변하는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작년까지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높았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단절이 된 이유는 그렇죠. 역시나 물가, 인플레 그렇죠.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달러가 좀 약세화로 좀 전향이 되는 모습이고요.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되고 있고 인플레가 또 정점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세요? 지금 뭐 내년도에 아주 뭐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온다 아니다 뭐 웬만큼 될 거다 등등을 하는데요. 결국은 지금 심리 회복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회복을 얼마나만큼 속도감 있고 폭넓게 갖고 가느냐 부분들인데 지금 뭐 미국도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고요. 그러나 미국은 침체는 침체에 맞지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침체라는 걸 이제 결론을 낸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당분간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제롬 파월의 말을 인용을 해보자면 앞으로 4회 내지 5회 정도는 뭐 베이비 스텝이든 뭐 자이언트 스텝이든 금리 인상은 계속하되 그렇다고 많은 폭의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달러 약세들이 굉장히 지금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넷 옐런이 드디어 자기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이 환율 보고서를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발간을 했는데요. 많게는 뭐 10개국, 12개국 정도가 항상 관찰 대상국인데 이번에 6개국으로 줄였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를 시장에다 얘기했냐면 자, 강달러 가는데 알아서 각국에서 알아서 여러분들 환율 들어와서 개입하시든지 조정을 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뭐냐면 강달러 더 세게는 안 갈 것이다. 이런 기조들을 지금 시장에서 읽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의 부분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 안정화는 이제 하도 공급난에 이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선택적 세계화를 지금 각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IRA고요. 뭐 유럽 같은 데는 관내 우대 정책을 지금 똑같은 거예요. IRA하고 똑같은 거 지금 진행하려고 그러고 이제 깐부끼리 모이는 그런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지금 좀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 정점 돌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인플레가 정점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인플레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10여 년 동안 봐왔던 2%대 인플레이션보다는 올라가지는 않지만 4 내지 5%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될 거라는 안정감을 주면서 좀 투자 심리에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증시는 뭐 실적 뭐 이런 것들 다 하더라도 역시 투자 심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을 다지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심리를 어떻게 장에 그리고 특히 유통량에 연결시키느냐가 지금 각국의 금융 정책 당국의 아주 큰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킹달러 기조의 현상 속에서 이 달러가 좀 약세화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 원자재 가격 또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면 속에서 이 견해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당분간은 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한 4회에서 5회 정도는 금리 인상을 좀 단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 안정화 국면 속에서 선택적인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2022년 증시 혹한기를 좀 지나가면서 아까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변동성이 큰 장이 어떻게 오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봤습니다. 특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변동성을 가지는 뭐 요소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는 뭐 전체 변화의 90%가 외부 변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매크로를 그러니까 시장이 경제가 지금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신 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일단 제가 뭐 갖고 있는 제일 큰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심리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자 이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진짜로 반박자가 빠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 많이 넣는 게 반박자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기회가 찾아오고 내년도에 이제 지금 뭐 저점들을 다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빠르게 반박자만 빠르게 움직이셔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과 안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컸고요. 또 지금 장이요 오른발 왼발을 다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포트폴리오에 다변화를 갖고 오면 이런 변동성 있는 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장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이 좋아질 수 있다는 세 가지 교훈은 뭐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배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다지는 현 증시 상황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포트의 다변화와 더불어서 외부의 변수에 빠르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반박자 빠른 대응 전략을 갖춰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2020년과 21년에 이 10대 뉴스가 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었고 2022년도까지 갈 줄 알았지만 이제 변수가 많이 그렇죠.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2022년의 주요 이슈 중에서 좀 지속성을 가지고 2, 3년간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사안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연준 금리 인상과 뭐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뭐 첫 번째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에서 얼마나 재정 정책을 가느냐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금융시장이 있고 자본시장이 있단 말이죠. 금융시장은 변화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던 게 내려온다든가 금리가 그다음에 내려가던 게 올라가든가 변화에 민감한 게 금융시장이고요. 우리가 이제 계속 몸담고 있는 이 주식시장은요. 결과, 즉 실적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요 두 가지를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신다면은 지금 뭐 2022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2023년에 이제 재현될 수 있는 한 2년 거리로 10대 뉴스는 비슷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갖고 시장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을 하나 여러분 뭐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이슈가 지금 내년까지는 일단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지금 에너지 안보라든가 그다음에 공급망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선택적 세계화로 지금 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어떤 뭐 폭은 뭐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기간은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그것들이 연속성을 지금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22년과 2021년에 지금 단절된 게 뭐냐면 일본이 IPO예요. 그래서 IPO 같은 부분들도 여러분 좀 생각을 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지금 증시에 거래되는 거래량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올라간다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거는 변화의 징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그런데 상장사의 이제 실적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2021년도 10대 뉴스에 보면요. 8번째, 9번째 상장사 최대 실적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저효과로 올해는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간다면 내년에는 거꾸로 실적은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속성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거는 2020년, 2021년, 2022년 10대 뉴스를 같이 보세요. 같이 보면은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2021년과 2020년은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 갖고 22년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2024년까지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해안들 그리고 흐름들을 읽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 2, 3년 추이의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많이 있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근데 이게요. 네. 보고서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진짜 50대 50으로 좀 갈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서들이 뭐 JP 모건 스탠리 뭐 이런 데가 완전히 양극으로 갈려 있어요. 침체는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정도의 침체는 아니다. 이것이 뭐 한쪽의 주장이라면 아니다. 내년에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지금 중국도 지금 뭐 이 방역 같은 거를 좀 이제 완화하는 부분들인데요. 방역 완화가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려 그러면요. 한 번은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의 수가 최대치를 한번 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만약 뭐 국민들의 전체 면역을 갖춘다 그러면 일단은 사망자가 200만 명 이상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합해서 보신다면은 어쨌든 간에 정점과 고점을 지나는 부분들을 가야지만 되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이 내년도 침체냐 아니냐로 지금 나눠지고 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의 흐름은 침체는 맞는데 우리가 못 견딜 침체는 아니다. 이러한 판단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한 투자 활동을 내년에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냐? 항상 주가는 6개월 전 후 거를 당겨서 오기 때문에 상반기가 끝나는 줌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소식과 뭐 높은 수익률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러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좀 낙관론적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